요새 나오는 얘기는 이상까지만 하자. 이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 굉장히 호재입니다. 주목해야 될 게 저는 그 생물보안법 그냥 중국 기업과 아예 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그러면 인도나 일본과 한국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의료 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지금도 꾸준하게 미국 제약사랑 CDMO 규모 수주 계약을 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 매출의 거의 20에서 30% 육박하는, 저는 이제 10월에 유럽 정약업체 에스모가 열릴 건데 그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어가지고 내가 만약 관련 종목들 중에서 매수한 게 없다, 보려는 종목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0.5도 막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러게요. 이게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지금 너무 안 좋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뒤늦게 또 수정치도 나오는데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가 이제 급감을 했고 네. 결국 트럼프가 맞았어요. 결국엔 트럼프가 계속 맞았다고요? 미리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은 이제 당시 나온 경제 지표는 또 나쁘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물가 오를까봐 그냥 이제 동결을 계속 했는데 지금 결국 뒤늦게 지금 수정치들이 나오는 거 보면 결국 트럼프 말이 맞았던 것 같고, 또 트럼프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 지금 비난을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불만 그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 있으면 미리 예측도 할 줄 알아야지. 예. 뭐 맨날 데이터만 확인한다고 하면 거기 왜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파월 의장의 말이 맞았으면 또 분위기는 달라졌겠지만 지금 네. 어쨌든 나오는 현상은 트럼프의 말이 좀 맞는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이 연준의 입지는 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 확률은 어쨌든 이제 100%가 됐고, 근데 이렇게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또 한 가지가 달러는 약세로 가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올해만 달러가 일단 마이너스 10.7% 정도 빠졌는데 지금 이제 뭐 미국의 월가나 주요 투자은행에서는 내년 최대 지금 달러가가 지금 한 97, 6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예. 90.5까지도 보고 있어요. 내년까지. 한국이 항상 좋았을 때 보면 예. 달러 약세거든요. 근데 작년엔 미국은 증시 좋았지만 킹 달러였고 우리나라는 작년에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달러 약세가 좀 시작되고 그걸 이제 일으키는 게 또 금리 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과연 근데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하면 뭘 봐야 되냐? 이제 이 고민인 네,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게 바이오죠. 그렇죠. 예, 바이오는 성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속해 있고,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바이오가 이제 하반기에 또 많은 또 이슈들은 있겠지만 이제 신약 관련한 임상 데이터도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저는 바이오시밀러도 좀 지켜보자 이런 좀 내용인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값 떨어뜨리. 예. 근데 그거 떨어뜨리려면은 일단 약이 좀 경쟁 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네. 바이오시밀러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좋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음. 그래야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약가 자체가 좀 떨어지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일단 처방약 가격 인하 행정명령을 올해 4월달에 내렸고, 그리고 또 정책 중에 하나가 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 확대하자. 근데 이번에도 유럽에 이제 그 관세 협상한 거 보면은 제네릭 이 복제약은 관세가 없어요. 네. 그냥 들어오라는 거예요. 복제약은 그냥 허용을 해줘요. 그 얘기는 약가 인하를 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이건 유럽에서 나온 얘기인데, 바이오시밀러도 복제약이잖아요, 신약에. 똑같이 만들 수 없어서 그냥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붙인 건데 효능은 똑같거든요, 거의. 근데 이것도 임상 3상까지는 해야 돼요, 승인 받으려면. 근데 유럽에서 요새 나오는 얘기는 2상까지만 하자. 2상까지만 이제 만약에 임상을 끝내면 이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 굉장히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임상 비용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예. 이걸 완전히 절감할 수 있고 빨리 내놓죠. 그럼 빨리 상업화되고.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인데 이게 유럽에서 시작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만약 미국까지 가게 된다면 상당히 또 큰 이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서 이 바이오시밀러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핵심은 그거예요. 약값 떨어뜨리고 예. 그다음 미국의 공장 채워라.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느 정도 그런 쪽에 대비는 좀 돼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저는 그 생물보안법. 네. 예, 생물보안법은 결국 이번에 생물보안법이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포함이 됐는데, 이게 이제 사실 작년에 의회 통과하려다가 안 됐는데 내용은 그거죠.
미국의 바이오 기업이 중국의 위탁 생산을 맡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쟁사가 중국에 있잖아요. 우시바이오 같은. 네. 근데 그 기업과 이제 거래하지 말라는 법이고 작년에는 어떤 법이었냐면은 미국이 워낙 이제 중국 기업과 거래를 많이 하니까 이거 당장 끊어버리면 타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2032년까지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대신에 신규 계약은 하지 말고 기존 계약은 2032년까지. 근데 이번에 발의가 된 법안은 더 센 겁니다. 그냥 중국 기업과 아예 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이번에 국방수권법에 포함이 돼서 통과가 만약에 되면 상원에서 심의하고 아마 올해 통과될 것 같거든요. 중국 우시바이오의 약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면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인도나 일본과 한국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굉장히 호재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바이오를 규제하는 법안이고 사실 조선과 비슷하죠. 조선 그 미국에서 중국 그렇죠. 조선사 규제하잖아요. 네. 예, 그거랑 이제 맞먹는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랑 더불어서 우리가 바이오를 네. 계속 좀 주목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바이오를 좀 보자. 예. 삼성바이오는 이제 물론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심을 하지만 본업은 CDMO죠. 그러니까 이제 위탁 생산. 네. 위탁 생산 세계 최강자 중에 하나고.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10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 거래 정지 들어가죠.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거를 좀 호재로 좀 보고 있어요. 네.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순수 바이오 위탁 생산하는 회사 하나, 한쪽은 바이오심 이게 둘로 쪼개지는 거죠. 쪼개지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좀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일라이릴리나 미국의 대표적인 뭐 존슨앤존스 같은 회사들은 뭐가 불편하냐면 삼성바이오한테 약을 만들어 달라고 맡기는 건 좋은데 복제약 만드는 회사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반도체 파운드리랑 똑같구나.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불편한 거예요. 예. 내 경쟁사가 여기 들어가 그러게, 있네. 예. 아니, 경쟁사라기보다는 되게 안 좋죠. 그렇죠. 본인 복제약을 네. 만드니까. 예, 이 같은 회사로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요청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가 이참에 그냥 분할해버리자. 만약에 근데 물적 분할했으면 좀 충격이 컸겠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인적 분할하면 주주분들 입장에서 뭐가 좋냐면 내가 둘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만약에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고 11월 22일 날 상장을 할 텐데 주주분들은 선택하시면 돼요. 둘 다 그냥 가져가셔도 상관없고 아 나는 삼성바이오가 좋다. 그러면 바이오에핏을 팔아버리고 이쪽에 더 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를 주는 거라 좋고 다만 이제 한 달 동안 거래 정지되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되겠지만 최근에 제가 좀 느꼈던 건 뭐냐면 갑자기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대표이사도 이번에 주식을 거의 6억 정도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 정지 앞두고 이 이벤트를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부자 매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조짜리 대규모 수주 하나 따냈어요. 미국 네네. 기업인데 누군지는 비밀입니다. 공개는 안 됐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미국이 뭐 관세라든가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한국에만 공장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한테 1.8조를 줘버린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삼성바이오의 경쟁력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적 분할 후에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전에 이렇게 좀 관심을 좀 갖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왜냐하면 이게 좀 거래가 이제 분할되고 나서 투자하기 어려운 게 네. 둘이 분할되면은 이제 이게 변동성이 되게 커지거든요. 시초가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새로 편입하기가 되게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네. 아침부터 많이 떠버린다거나 그렇죠. 갑자기 한쪽은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사실은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거를 물론 나는 한 달 거래 정지 나는 이게 불편하신 분들 안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분할 후에 좀 이벤트 효과로 좀 괜찮을 걸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전에 한번 이렇게 좀 관심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말 지금 파운드리 어떻게 보면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잘하고 있기 네.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꽂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성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사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사업, 아시겠지만 TSMC 이익률은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예.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형 CDM으로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저는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이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그 아까 생물보안법.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저는 계속 좀 중장기로 그리고 저는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시총이 굉장히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업들이 커져야 우리나라 바이오 사업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안 오른 제약바이오가 없었어요. 제가 분명히 저번 달 녹화랑 뭐 올해 상반기부터 제 영상을 꾸준히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명한 15개 이상 매매를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점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뭐 꾸준히 우상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다시 50만 원 갈라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뭐 ABL 바이오나 리가케인 바이오 같은 경우 뭐 제가 아니도 다른 분들께서 워낙 많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중소형주까지도 순환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 줄 세면 거의 200개가 되지만 저는 15개 상위 15개만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면역항암제 아니면 뭐 제약 뭐 바이오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에서 뭐 2,000억 원대 그 다음에 뉴스 검색했을 때 뉴스도 잘 안 나오는 그 다음에 적자가 4년 넘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까지도 움직이면서 우스갯소리 박사님과 무슨 생명과 그거 말씀하신 거죠? 뭐 무슨 제약 이런 종목들까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께 정말 재미있는 장세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을 때는 덜컥 물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을 작년 상반기에 강하게 말씀 못 드리다가 작년 하반기랑 올해 상반기부터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적이 나오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물론 이 제약 바이오의 맹점이 실적이 제조처럼 분기마다 빵빵빵빵빵 찍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뭐 2, 3년에 한 번 이렇게 찍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나마 오늘도 탑픽을 준비를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종목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이지 뭐 특별하게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이 추천주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종목을 뭐 1년, 2년 보유를 해도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드리지만 다행히도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1년 이상 보유하는 것은 맞지만 제약바이오 관련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무리 대장급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반도체랑 2차 전지에 비해서는 긴밀하게 대응해야 될 섹터는 제약바이오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리포트 이제 관세 영향에 따른 약가 인하에 따른 리포트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기사를 읽으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를 뭐 70%에서 뭐 35% 내린다. 요거 이렇게 사실만 나오거든요. 그럼 사실만 나오면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그걸 알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해도 안 나오니까 저는 그럼 원래는 뭐 한 40만 원에 만들어서 프리미엄 얹어가지고 70만 원에 팔고 있으면서 내가 이익률을 뭐 30% 40% 챙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제로 약가를 인하시켜서 40만 원에 만들지만 물론 너네가 연구개발하면서 인건비 쓰고 했으니까 뭐 이익 많이 챙기고 싶은 거 아는데 지금 40만 원에 만들고 있는 약을 한 20만 원 30만 원 만들어서 뭐 50만 원 60만 원 팔아라 이러면은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실적과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보여줄 수 있는 이익률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녀요.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서도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음봉이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음봉이 나온 다음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가 우상 기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우려는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투자분들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바이오 대장들의 좋은 실적과 그 다음에 미국에 보일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의 스탠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견제하고자 하는 뭐 생물보안법이라든가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의료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긍정적인 뉴스를 좋게 보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는데 물적 분할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인적 분할한다고 하니까 크게 염려할 건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나마 내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어서 내가 CDMO를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도하고 인적 분할해서 재상장했을 때
그때 사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굳이 뭐 삼성 바이오스가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 삼성 바이오스에 지금 당장 팔아야 되나 이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스가 지금도 꾸준하게 뭐 미국 제약사랑 CDMO 규모 수주 계약을 하고 있는데 뭐 삼성 바이오스가 기록하고 있는 매출의 거의 뭐 20에 30% 육박하는 그런 규모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송도에 공장을 하고 있는데 4공장 완공했고 6공장도 착공하면서 이 물밀듯이 들려오는 CDMO를 수주를 하겠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닉스가 얼마 전까지는 주가 수익률이 60이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45더라고요. 주가 안 오릅니다. 근데 뭐 이건 아쉽죠. 수주 나오고 실적 잘 나오는데 주가 왜 안 오를까? 이거는 안타깝습니다. 뭐 공급계약 뉴스 나왔을 때 주가 올랐으면 좋겠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을 하고 있으니까 삼성 바이오닉스는 100만 원대 아래에서 분할 매수해서 들고 가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이 대형주 삼성 바이오스 셀트리온을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말려드리진 않아요. 근데 항상 제가 15개 중에서 탑픽은 삼성 바이오스랑 셀트리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뭐 유한양이라든가 뭐 오스코텍이라든가 ABL 바이오라든가 리가켄 바이오 확실하게 변동성 있는 종목들 위주로 탑픽을 말씀드리니까 삼성 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은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굳이 뭐 말려드리지 않지만 그보다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은 많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트젠 같은 경우는 제가 보수적으로 매수가 잡으면 45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작년 연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금 넣듯이 분할 매수하신 분들 뭐 38만 원. 근데 지금 주가가 49만 원대니까 약 15에서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는데 유한양행은 제가 유한양행도 말씀드렸고 유한양행은 저번 달에 말씀드렸을 때 플러스 9% 수익 중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제가 3만 원에 2만 원대 후반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4만 원 넘어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알테오젠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그렇고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로열티죠. 판매 수익이니까 로열티를 계산했을 때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은 뭐 10의 선행포가 뭐 20이 안 된다. 요런 수준인데 지금도 유한양행 같은 경우 10의 선행포가 25.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계산기를 두들겼던 것보다 로열티는 안 찍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제가 틀릴 수 있죠. 왜냐면은 이제 렉나자가 얼마 팔릴 거다라는 전망이 있지만 더 팔릴 수도 있고 덜 팔릴 수도 있는데 이제 덜 팔린 거죠. 그래서 제가 전망이 틀렸지만 제가 전망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유한양행을 뭐 전량 매도하셔라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견조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으면서도 계산기 틀렸을 뿐 주가는 이제 순항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뭐 저는 뭐 ADC나 뭐 플랫폼 이쪽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번에 그 유한양행이 슈팅 나왔던 게 페아마케였거든요. 페아마케에서 자신들 만들고 있는 렉나자의 병행 요법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들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투약한 결과를 발표를 안 했는데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 임상 기간 동안 뭐 10명한테 투약했는데 뭐 10명 중에 9명이 호전됐다. 10명 중에 10명이 뭐 악화됐다. 이런 결과를 내야 되는데 유한양이 이 기간 동안 투약을 했는데 악화된 사례가 없어서 발표를 안 했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석 달 동안 결과물이 나와야 발표를 하는데 결과물이 안 나와서 발표를 안 한 거니까 그런 기대감에서 이제 유한양의 슈팅이 나왔던 거고 지금도 저는 이제 10월에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가 열릴 건데 그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어가지고 그 중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즐겁게 지켜보셔도 되시고 내가 만약에 관련 종목들 중에서 매수한 게 없다라고 하시면 제가 오늘 보려는 종목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럽 종약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보면 한미약품,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유한양행, 뭐 지아이노베이션, 앱티스인데 앱티스는 이제 비상장 기업이고 그다음 한미약품 제가 비만 당뇨 치료제 할 때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고 리가켄바이오랑 ABL 바이오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유한양행은 지난달 탑픽이었고 오스코텍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GI 이노베이션 보려고 하고 있고요. GI 이노베이션이랑 제가 에이프릴 바이오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제가 SMO를 준비했으니까 SMO에 참여를 하는 기업이죠.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들 중에서 플랫폼 기업, 어떤 신약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 이전하는 기업, 가장 전방에 있는 기업은 저는 ABL 바이오랑 리가켄 바이오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2등주가 에이프릴 바이오랑 GI 이노베이션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 사례가 2건이 있고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2건이 있는데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일스톤을 아직 수령할 단계는 아닌데 기술 이전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번에 유럽 종약화에
참여를 한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뭐 GI 101, GI 101A, 뭐 GI 201, GI 301 이렇게 다양하게 4개에서 5가량 파이프라인 있는데 GI 101이 면역 항암제인데 이 면역 항암제를 개량을 해가지고 GI 101은 이제 정맥 주사형, 근데 GI 101A는 피하 주사형인데 이 피하 주사형이 유럽에서 제형 특허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유럽 종약회에서 이 폐암 면역항암 관련해서 기술 발표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한미약품은 안전해 보이고요. 유한양행도 여전히 안전해 보입니다. 근데 리가켄바이오나 ABL바이오 같은 경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할 매수 좀 잘하셔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을 제외했을 때 분할 매수를 조금만 잘하면서 수익 관점을 보되 이제 10월 중순에 있을 에스모 일정에 맞춰서 한 2, 3주 보유하면서 슈팅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은 GI 이노베이션이 아닌가 판단해서 오늘의 탑픽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